오늘은 어류의 시대라고 불리는 대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시기는 척추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기는 지금으로부터 4억 1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 약 5천만 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전 시기인 실루리아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 대본기는 실루리아기 이미 상륙한 양치식물과 관다발 식물이 육상에서 이미 30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리를 잡고 있었었고요. 이 식물들에 의해서 육상은 산림을 이룰 정도로 거대한 숲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루리아기 육상에 상륙한 절지동물들이 이 대본기가 되면 온전한 곤충의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었고, 이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미와 같은 육상 곤충계의 포식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육상에서 생태계가 형성되고 많은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 먹잇감을 노리고 바다의 생물들도 이 절지동물들을 따라서 육상으로 상륙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본기가 되게 되면 바다에서는 기존의 지배자였던 절지동물들을 누르고 척추동물들이 바다의 포식자로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죠. 이 척추동물들이 어류인데 바다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생존 방법으로 진화를 거듭해왔죠. 척추동물들인 어류가 대본기에 이르게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항류, 판피류, 갑주어류, 연골어류, 경골어류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보게 되면, 무항류는 기존의 간단한 주둥이 형태의 입을 가지고 있는 어류이고요. 판피류는 머리 부위의 피부가 단단한 갑옷과 같은 판으로 이루어진 어류를 말하고요. 몸의 표면이 갑옷과 같은 비늘로 이루어진 갑주어류, 사과와 같이 연한 뼈로 이루어져서 유연한 연골어류,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물고기의 조상격이 되는 단단한 척추를 지닌 경골어류 등이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진화한 어류 중에서도 대본기의 지배자가 되는 상위 포식자는 판피리오의 둔클레오테우스였습니다. 판피리오 둔클레오테우스는 크기가 7m 이상이며 큰 것은 10m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 물고기였습니다. 당시 바다를 지배하였던 이 둔클레오테우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단단한 판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 머리 부분 피부가 화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형태의 육식 물고기로 바다의 지배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있고 육상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먹잇감들이 풍부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경골어류 중 일부가 육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골어류 중에 일부가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육상생활과 수중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양서류가 나타나게 되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속 생활을 하는 어류가 육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호흡 문제이죠. 이 호흡 문제를 해결한 것이 원시적인 형태의 폐를 가지고 있는 폐어입니다. 이 폐어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다에서도 이미 둔클레오테우스 같은 거대 육식 물고기가 나타나면서 바다의 포식자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들에게 밀려난 경골어류 중의 일부가 말하자면 틈새 시장 같은 블루오션인 물가 부분의 육상으로 내몰리게 되죠. 이 포식자에 의해서 바다의 중앙에서 밀려나게 된 경골어류는 바다의 물가 부분이나 포식자가 올 수 없는 강을 따라서 육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육지에는 이미 상륙한 절지동물들이 곤충류로 진화하였기 때문에 이 벌레와 같은 많은 먹잇감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경골어류는 강을 따라서 더욱더 깊은 육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민물에 적응하면서 강을 따라서 내륙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경골어류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다는 언제나 1년 내내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강이라는 것은 계절이라든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물의 수위의 편차가 컸다는 거죠. 이렇게 건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어류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강을 따라 상륙한 경골 어류는 이 건기를 견디기 위한 진화를 하게 되죠. 그 진화가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우리가 민물의 뻘에서 살고 있는 메리나 미꾸라지를 떠올리면 그 모습이 쉬운데 물의 부족으로 몸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내뿜으면서 몸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하게 되고 물이 바닥까지 마를 경우에는 진흙이나 뻘로 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가사 상태에 잠에 빠지는 형태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아가미를 통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때문에 물고기들은 수면에서 입을 뻐끔거리면서 먹이를 삼키듯이 공기를 집어삼켜서 식도의 혈관에서 산소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식도의 혈관은 보다 원활한 가스 교환을 위해서 허파 꽈리의 형태로 폐포를 발달시키게 되었고 이것이 원시적인 형태의 폐입니다. 이렇게 폐가 만들어진 물고기들을 폐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급박한 호흡 문제가 해결되자 이 폐어들은 육지에 보다 깊숙한 곳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흙이나 뻘을 해치기 위해서 지느러미 근육이 발달하여서 보다 강력한 근육의 힘을 지닌 육기 어류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시적인 형태의 폐가 생겨난 폐어의 모습이고요. 이 폐어의 지느러미 근육이 발달해서 에우스테노테론이라고 하는 육기 어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겉모습은 물고기와 같지만 이 지느러미 안에는 대퇴골과 정강이뼈가 발달하는 등 사지동물로 진화하는 기틀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에우스테노테론부터 육상의 사지동물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판데릭티스를 거쳐서 틱타알릭에 이르게 되면 물에서부터 육상으로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아칸토스 테가를 거쳐서 이티오스 테가에 이르게 되면 완벽하게 육성에 적응하였다고 할 수가 있죠. 에우스테노테론이 다음으로 진화에 나타난 것이 판데릭티스입니다. 판데릭티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우스테노테론과 비교하게 되면 머리 모양이 이렇게 물고기처럼 길쭉한 형태가 아니라 납작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또한 눈의 위치가 양옆에 붙어있는 물고기에 비해서 보다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사지동물에 가까운 형태가 되죠. 이 판데릭티스의 눈이 위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물속에 몸을 숨긴 채 수면 위쪽을 바라보면서 눈이 위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면 위쪽에는 영양이 풍부한 곤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먹잇감들을 따라서 육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이 틱타알리크입니다. 이 틱타알리크는 목 부위와 지느러미에 골격이 생겨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운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육상 생활에 가깝게 진화하게 된 것이 이 아칸토스 테가입니다. 아칸토스 테가도 틱타알리크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물을 떠난 생활은 할 수가 없었고 다만 틱타알리크보다 사지의 근육이 좀 더 발달하였고 폐호흡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상생활과 수중생활이 모두 가능한 양서류로 나타난 것이 이 이티오스 테가입니다. 이 이티오스 테가는 육지에서 걷기 위해 비틀고 회전하는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복잡한 모양의 뼈와 관절, 그리고 이것을 운동하는 근육이 생겨나면서 마치 악어처럼 엎드린 자세로 기어다니는데 이것을 육상 사지동물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